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근대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작가를 꼽으라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톨스토이는 근대 문명을 거부하고 기독교 사상을 내세웠지요. 한때 법학을 공부했지만 포기하고 군인의 길을 걷기도 했던 톨스토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 교육 사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농민의 교육과 계몽을 목적으로 글을 쓴 톨스토이는 고통, 죽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늘 생각하며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화가로 활동하시던 지인이 그려준 톨스토이 초상화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섬세하게 잘 그리셨네요. 들려드릴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왕,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다. 현인, 왕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깨닫게 한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 왕을 해치려고 찾아온다. 학자와 호위병들, 왕은 일을 시작하는 때와 가장 필요한 사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답을 구하려고 했다. 나라 안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모두 의견이 달랐다. 왕은 답을 얻기 위해 평민복장으로 현인을 찾아간다. 왕의 세 가지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왕은 세 가지 질문이 궁금했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왕은 현인을 찾아 나섰죠. 세 가지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질문. 어떤 왕이 어느 날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안다면 무엇을 하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한 왕은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아는 방법, 가장 필요한 사람을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을 현명하게 답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다양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한 달, 1년마다 계획을 세워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지, 언제 할지를 미리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며 사람은 쓸데없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모든 일의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며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회를 만들어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자문을 구할 시간도 없이 즉시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건 예언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서로 다른 대답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무관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성직자, 의사,
그리고 병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서로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전쟁 기술이, 또 다른 이들은 신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서로 다른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누구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상을 내리지도 않았다. 왕은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현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현인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숲을 떠난 적이 없었고 평민 출신의 사람들만 만났다. 그래서 왕은 평민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는 현인이 사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려 호위군들을 뒤에 남겨두고 혼자서 갔다. 왕은 현인이 오두막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걸 발견했다. 현인은 왕을 보자 인사를 하고 땅을 계속 팠다. 그는 마르고 약했으며 삽으로 차가운 흙을 조금씩 뒤집고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려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왕의 말을 듣고 있던 현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삽을 들고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삽을 주십시오. 잠시나마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고맙소. 현인이 이렇게 말하더니 삽을 건네주고 땅에 앉았다. 왕은 2개의 고랑을 팠을 때 일을 멈추고는 다시 질문을 했다. 현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삽을 집으려고 일어나 손을 뻗었다. 이제 좀 쉬시오. 내가 일하겠소. 그러나 왕은 삽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팠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 해가 숲 뒤로 지기 시작하자 왕은 삽을 땅에 꽂고는 말했다.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대답을 해주실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여기로 달려오고 있소. 누군지 봅시다. 현인이 말했다. 왕이 주위를 둘러보니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 숲에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2 손으로 배를 누르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왕 앞에 다가왔을 때 땅에 쓰러져 신음을 냈다. 왕과 현인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다. 배에 심하게 상처가 나 있었다. 왕은 배를 조심스럽게 잘 닫고 자신의 손수건과 현인의 수건으로 상처를 감았다. 그러나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왕은 계속해서 피에 흠뻑 젖은 수건을 떼어내어 씻은 다음 다시 상처에 감아주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 드디어 피가 멈추자 남자는 깨어났고 마실 것을 달라고 했다. 왕은 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지고 날씨가 서늘해졌다. 왕은 현인의 도움을 받아 상처 입은 사람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 침상에 눕혔다. 그는 눈을 감았고 조용했다. 왕은 먼 길을 걸어왔고 일하느냐 너무 피곤해서 문턱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곤하게 잠을 잤는지 짧은 여름밤 내내 단잠을 잤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턱수염이 난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이 깨어난 걸 보자 턱수염이 난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용서할 만한 일이 없소. 왕이 대답했다.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전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적입니다. 당신이 제 형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지요. 당신이 혼자 현인을 만나러 간 것을 알고는 당신을 뒤따라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자 길목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호위병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상처를 입혔고 저는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피를 많이 흘려 죽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길 것이고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자신의 적과 그렇게 쉽게 화해하게 된 것이 기뻐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재산을 되돌려주고 그에게 의사와 그를 돌볼 하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왕은 상처 입은 사람과 인사를 하고 현인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떠나기 전에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다. 현인은 무릎을 구부리고 전날 파놓았던 고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벌써 대답을 들었소. 가느다란 다리로 구부리고 앉아 앞에 서 있는 왕을 올려다보며 현인이 말했다. 대답을 들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 물었다. 어제 당신이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가엾게 생각해서 이 고랑들을 대신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저 사람이 당신을 죽였을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유감스럽게도 저와 함께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봤던 때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며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나를 도와준 일이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그 사람을 돌봐준 때였어.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상처를 묶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화해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때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그를 위해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그러니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다른 어떤 사람과 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 건 오직 그 때문이요.